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선은 전문가님과는 특징주들의 흐름 짚어보고요, 여러분들과 포트폴리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상승분로 거래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불안했던 요소들을 조금 안고 가면서 시장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에서 지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총 15위까지 중에서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출발인데요.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지 한번 진단 내려주실까요? 네, 오늘자 한 주평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 이벤트 소멸에 따른 지수 반등 중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내내 좀 월화수 많이 좀 힘들었잖아요, 시장이. 또 CPI 지수 발표에 따른 뭐 불안 심리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막상 또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뭐 0.1% 정도 높게 나왔긴 했는데, 뭐 계속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불안 심리로 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어제 미국 증시는 그래도 양호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제가 그 월화수 때 특히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지수 급락이 좀 나왔을 때 이런 그 선물 포지션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정도의 좀 포지션을 좀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 이건 포지션 정리에 따른 다시 이제 반등 매수, 이렇게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선물 옵션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래서 지수에 영향을 주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보다는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건 기관이에요. 기관. 그러니까 이것도 좀 파생 쪽으로 설명해 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옵션 쪽에서는 이 기관이 이제 양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보합선으로 맞춰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반등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번 주까지는 주도 테마도 그렇게 크게 잘 뚜렷한 주도 테마도 없었고, 지난주에 상승이 좀 나왔던 주도 테마들도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에서 다음 주에 어떤 업종들이 좀 상승이 나올지, 뭐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 모두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반등은 아직 뭐 미미한 정도, 지지를 확인하는 정도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FOMC 회의를 또 앞두고 또 분위기를 또 봐야 될지, 그런 걸 좀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돼서 시장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또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쏠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추석 이후까지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시장이 열릴 때까지는 뭐 좀 되도록이면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수를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 좀 보면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지금 낙폭이 컸습니다. 920선 자리에서 이 880선 부분까지 밀리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지금 1% 정도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21선 자리까지는 아직 조금 더 반등이 남아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이런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이 지수의 기술적 분석은 중요한 상황이 아니죠. 매매를 할 종목이 있냐 없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뭐 확실하게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뭐 급락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둘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금이 어떤 특정한 업종으로 몰리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도 좀 계속 톡방에서도 말씀 좀 드리지만 되도록이면은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좀 보시면은 역시나 오늘 좀 0.87%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하락에 대한 부분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좀 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라서 상승폭은 좀 적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상승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역시나 또 2,550포인트 자리를 일단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상승도 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이걸 좀 매수해서 뭐 상승으로 돌아설 거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다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FOMC도 좀 지나고 나고 또 추석 기간에 우리나라 추석 기간에도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예측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좀 긴 호흡을 좀 가져가면서 현금 비중을 좀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인데 아무래도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게 현금을 갖고 계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참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뭐 좀 소액이라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낮은 비중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테마들의 업종 전환이 굉장히 좀 빠르다 보니까 단기 매매도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갈만한 업종들 오늘 좀 몇 가지 좀 가져와서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오늘 말씀드릴 이런 테마들도 결국에는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시장 흐름만 좀 지켜보시면서 현금 비중 유지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선물 옵션 이 포지션 해소에 따른 상승으로 보이지 반등보다는 지지 확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9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관망을 하시면서 10월에 강할 섹터들은 어딘지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금종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호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들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섹터가 처음 등장했던 게 정확히 한 달 전인데요. 이게 과연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할지 지속될 테마로 봐야 될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번 진단 내려주실까요? 네, 오늘 서남이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하이퍼튜브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10월에 예타 들어간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뭐 국책 과제에 선정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서남이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일단 뭐 저도 초전도체에 대해서 뭐 자주 말씀을 예전에 자주 드렸잖아요. 그래서 급등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실체가 아직 뭐 확실하지도 않고요. 뭐 약간 좀 차트적인 면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정치 테마주랑 움직임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누구 정치인 관련주 했었을 때 뭐 그분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뭐 그 회사에 이득 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어떤 정치인 관련주도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당선되기 전이라도 그 회사에 단 1%의 뭐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상승은 엄청 급등이 나오잖아요. 뭐 2배, 3배, 뭐 많이 가면 10배 이렇게도 올라가는 게 정치 테마주인데 지금 이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회사 기업이나 매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근데 단지 이제 뭐 기대감이나 뭐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일단은 뭐 투자 관점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밖에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고
그렇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만한 테마도 아니긴 한데, 예, 일단 지나간 결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직접 선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이렇게 슈팅 나왔었던 구간이 있어요. 이 가격대가 뭐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이 박스권 자리를 뚫어주고 올라간 게 4,000원인데,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던 구간도 역시나 이 4,000원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저항대 자리가 지금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예, 이런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저도 이걸 예측해서 이 자리가 뭐 맞다,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예, 안 될 것 같고요. 예,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일단은, 예,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갈만한 테마들도 없고,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초전도체가 오히려 좀 자금이 좀 몰리면서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래 대금이 한 78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좀 빠른 시간 안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일도 충분히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글쎄요. 예, 저 입장에서는, 예, 이걸 뭐 권해드린다가 아까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렸으니까, 일단 뭐 매수하셨던 분들, 혹시나 아침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내일 아침에 시가 자리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예, 이 중에서 대장주를 뽑자면은 뭐 덕성 종목도 있지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온 종목이 이제 신성 델타테크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마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요 구간에서 많이 물려 계실 텐데, 한 6만 원에서 4만 5천 원, 요 구간이 지금 매물대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 구간에서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예, 신성 델타테크는 기회 줄 때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 선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마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기술적 반등 노리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뭐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고,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동안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이 정리하는 기회다. 물론 여기서 뭐, 예,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마주처럼 미친 듯이 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제가 그걸 뭐 예측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뭐 반등 시마다 물려 계신 분들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신규 매수도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 테마주들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두시고 매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섹터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동안 좀 큰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시그널로 잡아주신 섹터가 또 디스플레이를 꼽아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좀 오랜만에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분석해 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아이폰 15가, 예, 뭐, 나왔죠. 미국에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예, 뭐, 패널 쓴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스라는 종목도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고, 그리고 퓨로틱스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퓨로틱스 같은 경우는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좀 설명해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 좀 갭이 좀 빠르게 떠서 제가 뭐 공식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진 못했어요. 예. 자리적으로는 괜찮긴 했었는데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저도 좀 관망을 좀 많이 했고 좀 보수적인 좀 접근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 시스템, 예, OLED 테마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예, 그렇게 대장주 역할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6% 정도 상승이긴 한데, 윗골이 달고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 최시전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 오늘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이 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그나마 좀, 뭐, 야스라든지, 예, 필 옵틱스는 버텨주긴 해요. 상승세를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OLED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성적인 면에서는 이제 촬영용 OLED 이쪽으로는 뭐, 예, 계속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있고, 휴대폰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차량용 쪽으로 좀 이슈가 되는지, 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말 되면은 또 이슈가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 내년 출시인데 아마 그런 출시를 앞두고 나서 뭐 제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기대감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올해 초에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도 애플의 이제 MR 헤드셋
관련해서도 올라왔고, 아마 이런 XR 헤드셋이라든지 MR 헤드셋은 내년에도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매년 좀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오긴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시장에서는 뭐 제품이 좀 이렇게 뭐 많이 팔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혁신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이런 헤드셋을 갖고 있는 VR 헤드셋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걸로 마땅히 뭐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거나 그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일단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감이 나긴 한데, 그렇게 좀 많이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에서 나오게 되면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가격적인 부분은 좀 비싸긴 한데, 애플에서 나오면 뭔가 좀, 다른, 혁신적인 게 있으니까, 일단 관심 있게 저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좀 체크해 두셔야 될 거는, 지금 OLED 관련주 쪽을 당장 이렇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어떤 종목이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지, 그리고 바닥을 좀 잘 다지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야스를 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면,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9,000원대 정도는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을 좀 탄탄하게 다진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좀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을 어디서 지지하고 올라오는지,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 구간들이 있을 텐데, 그만큼 이평선이 수렴된다는 건 그 정도 가격을 지지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슈가 나와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점점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야스보다는 예전에 대장주였던 선희 시스템이라든지 차라리 필로텍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 지지가 좀 나왔을 때, 가격적인 지지가 나왔을 때 좀 반등하는 구간들 한번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1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좀 나온 거지만, 앞으로는 차량용 OLED 이쪽하고 이제 후반기 거의 한 11월, 1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었을 때 내년에 출시되는 이제 가전제품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XR 헤드셋이라든지 MR 헤드셋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한번 더 이슈가 될 때, 그럴 때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지금의 이슈로만으로는 좀 크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좀 꼽아 달라고 하면은 지금은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가 가장 거래 대금도 많고 저점에서 좀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 오늘 같은 날보다는 조금 눌려서 한 오늘 시가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한 12,000원 정도 되는데, 12,000원 정도만 좀 지지해 준다면은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좀 노려보시되, 뭐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번만 더 노려보실 때는 필옵틱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거래 대금 터졌을 때보다 거래 대금 줄었을 때 매매하셔야지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청산하고 나오실 수 있다. 이런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잠깐밖에 말씀을 좀 못 드려서 좀 아쉬운데, 좀 긴 내용들은 또 톡방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아이폰 15 이슈로 이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좀 반등을 보였지만 11월 이후에는 같은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차량용 OLED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주셨고요. 어떤 종목들이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필옵틱스의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석해볼 섹터가요. 시스템 반도체 업종들인데 반도체 칩들이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시스템 반도체 업종이 오늘 좀 반등을 했고,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칩셋 미디어,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ARM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로 좀 보는 것이 이게 뭐 매출이나 뭐 실적 뭐 이런 부분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낙폭을 좀 봤었을 때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폭이 좀 컸어요. 어제 고점 대비해서 저점 따졌을 때 고점이 8%고 저점이 11%예요. 그러니까 거의 20% 정도의 진폭이 좀 나온 건데, 그걸 어느 정도 좀 되돌려 놓는 상승이 좀 나왔고, 뭐 저는 이거를 좀 당장 좀 역시나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진 않는 게, 언제든지 또 오후장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또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따라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차트적인 면, 거래대금적인 면 이런 걸 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계획 없이 매매하시다 보면은 내동 매매가 많이 일어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좀 특히 좀 심한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윗골에 다는 음봉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이제 손실을 좀 복구하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결국 손실만 좀 쌓여가는 경우가 많고 뇌동 매매가 되고 또 무리하게 이제 신용을 쓴다든지 그런 매매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좀 이번 주는 좀 쉬어가도 된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좀 보죠. GSM 미디어라든지 코아시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어제 이제 하락을 했었고 오늘 반등을 좀 해주는데 코아시아도 좀 흐름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이제 거래대금을 봤었을 때는 오늘 7% 정도 상승인데 70억밖에 안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좀 굉장히 적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의 물량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밑에 받쳐주는 물량을 좀 봤었을 때 거의 한 100주 이 정도 되죠. 위쪽 매도 호가는 좀 많지만 매수 호가에 좀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또 훅 밀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에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런 거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요거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보입니다. ARM 상장 이슈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나마 어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고 제자리 갖다 놨다라고 보시는 거지 이거를 상승 추세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홀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5장에 좀 다시 한번 좀 밀린다. 이런 21선 자리라든지 중요한 이런 지지 구간을 좀 이탈해서 밀리게 되면은 일단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상승이 좀 나오는데도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는 거는 부정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을 좀 계속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확실해지면 그때 이제 거기에 자금을 투입하시는 게 맞지 좀 애매한 상황에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기회비용을 잃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셨다가 매매해도 늦진 않으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칩과 시스템 반도체 업종들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장의 추가적인 이런 공략 지점들보다도 오후장이나 이번 주 좀 관망을 하시면서 어느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체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관련한 가격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계획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공략주들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 JW 중해제약인데요. 어제 장중에 나왔던 이슈가 이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임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지금 공략주를 한 종목만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밀고 있다라기보다도, 일단 다른 종목들을 공략할 종목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신약개발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JW 중해제약을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한 번은 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전고점 자리 한번 좀 돌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보고는 있는데 계속 종목 리뷰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종목 추천을 안 드렸다는 거죠. 이번 주 내내 오늘까지도 계속 보류하고 있는데 매매를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고 현금 비중 늘리라고 하고 있는데 공략주 계속 드리는 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되도록이면은 제가 이제 선택을 했었을 때 이 종목이면은 좀 끌고 가볼 수 있겠다. 지금 시장에서도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좀 지켜보실 수 있겠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면은 저도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좀 볼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도 없었고 업종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로봇 테마들도 오늘 잠깐 좀 반등을 해주는가 싶었더니 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아직 확실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는 자금들이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확신을 좀 가지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서 그렇다 이렇게 좀 볼만한 이슈들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도 좀 있습니다. 테마주 장세라고 해서 테마주들이 잘 가는 시점이 있고 대형주들이 잘 가는 시점이 있고 이런 업종들마다 좀 개별적으로 가는 시장도 있는데 아예 전무한 시장도 있어요. 시장에서 방향성이 없이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그냥 들쑥날쑥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기만 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상승 시세와 또 테마들도 나오니까요.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하면서 뭔가 좀 계속 추천주를 드리면서 수익을 좀 내드리는 게 원래는 목적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좀 줄이자. 손실을 보지 말고 좀 성돈 비중을 늘리면 기회가 오니까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이라서 이렇게 좀 계속 공략주를 안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도 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드리는 거고 혹시 이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든지 좀 공략을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들이 좀 보이면 그때 또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JW 중해제약 이 전고점 돌파 가능성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무리한 매매보다는 지금 현재는 계좌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전략들 세워보고 있으니까요. 좀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도 금종 전문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이런 멘탈적인 부분들도 같이 케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시장들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특징주들 흐름 짚어보고요.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부터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 시그널 CJ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유커 관련주로 주목을 했었고 자회사 이슈들도 짚어드렸었는데요. 저번 주 화요일 9월 5일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 주에 7% 넘는 상승이 저희 공략 이후로 나왔었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10%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커 관련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주셨는데 대형주가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7월 저점 이후로는 50% 좀 올라와주는 흐름인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7월 저점이 63,300원이었어요. 이제 오늘 보니까 9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일전에 이제 올해 초에 잘 가주다가 작년 말부터 4월 달에 급락한 이후에 다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영향을 줬던 것은 이제 CJ, CGV의 영향을 빼놓을 수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많이 회복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전에 CJ 특징주로 말씀을 좀 드릴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올리브영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해드렸는데 올리브영의 매출 확대가 점차 엄청나게 커지는 그림이고 두산 로보틱스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지켜봐야 될 큰 최대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브영이기 때문에 CJ의 주가 흐름이 아마 그 시점까지 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전 고점이었었던 4월 한 중순쯤의 가격이 한 11만 원대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또 과거치까지 보자면은 참 재밌게도 2021년도 때 보여줬던 이 고점 자리랑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는 것은 우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부터 해서 CJ 같은 경우가 꾸준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1만 원까지는. 근데 다만 이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차트 보시면은 조정 나왔다 가는 포인트를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급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시기까지는 조정 거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거나
좀 더 빠졌다가 가거나 아니면은 뭐 좀 올라쳤다가 내려왔다 가거나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조정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 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른 종목 같이 보기 같은 라인으로 봐서 CJ, ENM도 좀 볼게요. ENM은 요즘에 이제 흐름이 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선은 CJ가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보자면 바닥은 좀 조만간 확인하지 않을까 싶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종목 10년치 차트에서 최저점 자리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CJ ENM이 버려질만 한가에 대한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물론 현 상황에서 뭐 수급 상황 보자면은 정말 안 도와줍니다. 네, 수량으로 단주를 보자면요. 거의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씩 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기관들이 지금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적은 수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어제 같은 경우에 5만 3천 주였는데요. 기간이 2만 4천 주가량 매수를 했어요. 꽤나 많은 수량이죠. 비율로 따져보자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ENM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확인할 상황이 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CGV를 좀 보자면 유상증자 비롯해서 투자 이슈가 생긴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지만은 다시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을 좀 주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극장가에서 대작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흥행에 성공할 것 같은 이런 영화들도 사실 좀 많이 흔들리고 조금 흥행에 조금 진짜 참패를 하는 모습들이 간혹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영화 시장 자체가 아직은 조금은 무르익진 않았나 판단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상당 부분 회복을 했거든요. 관객 수는. 그래서 충분하게 CJ, CGV도 이번에 유증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오랜 시간 거치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CJ 같은 경우가 우선은 올리브영 이슈로 인해서 좀 큰 폭의 성장을 저는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외에 다른 자회사들의 움직임 자체도요. 여기서부터 해서 쭉 상승을 준다면 더 많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는 좋게 보셔야 되고요. 급하게 보실 필요 없고 조정 나올 시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CJ 패턴을 좀 분석해 주셨는데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공략 지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이 업종들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시그널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전장 두 번째 특징 시그널은 필에너지입니다. 올해 7월 14일 상장을 했고요. 딱 2달 된 그런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오늘 무상증자 이슈 속에서 19%가량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김선인 전문가님께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배웠다 보니까 제가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한 주 신주 배급이기 때문에 바로 상한가까지 달려가는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바닥에서 좀 올라와주는 흐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잘 봐주셨어요. 일단 1대1 무상증자예요. 네, 이제 우리 앵커님도 잘 공시 잘 보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자, 1대1 무상증자입니다. 자, 여기 상황에서 이제 재밌는 게 있죠.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필에너지 이슈는 2차 전지 이슈로 인해 좀 강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1대1, 1대2, 1대3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무상증자가. 근데 1대4 이상 가는 게 수익적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움직임이 나와요. 네,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필에너지에 대한 주식을 만약에 1대1 무상증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근데 사실 회사의 시너지나 이슈나 실적 성장성을 보고서 대응을 할 때 필에너지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의 고유한 모멘텀을 본다면은 꽤나 2차 전지 쪽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1대4, 1대3 이상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 종목이 조금 뭐랄까요? 상승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 1대1인 경우인데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시장에 있어서 종목 크기도 이게 현재 어제 기준으로 6,600억 시총이거든요. 작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무상증자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매수 대응을 하실 때 신주 배정 기준일이요. 날짜상으로 보자면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이죠. 그럼 10월 4일은 또
무슨 요일인가요? 한번 볼까요? 10월 4일 날짜로 보자면은 10월 4일은 수요일이네요. 네, 수요일인데 10월 3일이 개천절로 월요일, 화요일 날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권리락은 언제 발생하냐면 10월 2일 날 발생하고요. 주식을 언제까지 사야지 주식을 그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생기냐면 29일까지 사셔야 돼요. 네, 9월 추석인데 잠깐만요. 추석이 끼는구나. 2일 제가 임시 공휴일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10월 4일이 네, 기준일이기 때문에 추석이 28일부터죠. 그러면 수요일이 권리락이고요. 27일 날. 그럼 9월 26일까지 사셔야지만 무상증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되게 헷갈리네요. 갑자기 또 오랜만에 보려니까. 자, 추석이 꼈다는 거 제가 깜빡했네요. 자, 임시 공휴일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죠? 자, 그래서 찝어드릴게요. 9월 26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바로 다음 날 수요일 날 이때 권리락이 텅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추석 때 쉬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회사에서 뭔가 조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야 됩니까? 다시 날짜를 보자면은 9월 26일 날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 번의 무상증자를 보아온 결과 필에너지에 대해서는 9월 26일 날 매수 대응을 하셔도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언제냐? 신주를 받는 상장 예정일이 있죠. 10월 23일입니다. 날짜상으로요. 자, 10월 23일은 또 무슨 요일이냐? 월요일입니다. 참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일 전인 언젠가요? 10월 19일 날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예, 권리 공매도를 통한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26일 날 사고 그냥 언제? 19일 날 권리 공매도 신청하셔서 파시고 요것만 하셔도 재미를 보실 것 같은데 아마 권리락 효과를 좀 받아서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무상증자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는 언제 산다고요? 다시 한번 9월 26일 날 사시는 겁니다. 아니면 25일부터 사시던가 다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고 보시되 지금은 따라 들어가시는 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나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3기 EV 볼게요. 3기 EV가 제가 요날 9월 1일 날 거의 고점 자리 있죠. 7,000원 깨면 위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송에서.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 찾아보세요. 상한가 한 번 반 갔어요. 이 종목 1대3 무상증자였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늦으신 분들 다 파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재밌는 게 9월 5일 날 16% 상승을 시키고 좀 내려오다가 다시 9월 12일 날 화요일 날 12% 상승을 시키고 어제도 손을 대고 오늘 약간 빠집니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땡큐인 건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시가총액이 850억인데요. 누가 이거는 손을 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증자 이슈 받고서 권리락 이후에 상승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은 꾸준하게 밀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무상증자 물량 나머지 신주 배정받는 물량을 시원하고 맛있게 팔아먹기 위해서 손을 댄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종합 무상증자 공시로 돌아가 보자면 언제 주식이 나오냐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요. 9월 22일입니다. 달력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9월 22일이면은 언제인가요? 달력을 9월 달러 보자면은 네,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그럼 다음 주 20일 날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20일 날 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예요. 1대3 무상증자라고 말씀드렸죠. 얼마의 물량일까요? 현재 시총 850억 기준으로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얼마인가? 2,550억 가량의 물량이 되겠죠. 약 2,500억 가량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물론 뭐 최대 주주 물량들은 제외하고 움직일 수 있는 물량들의 하나인 거지만 그 물량이 정말 많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날
어떻게든 권리 구매를 통해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잘 먹어보려고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최악인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꽤나 재밌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EV 리딩 따라서 잘 매도하신 분들 이제 권리 공매도 통해서 다음 주에 잘 빠져나오시면 재밌는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미래산업 보자면요. 이게 무상증자 끝나고 나서 상한가 3번 정도 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매도도 제가 요때 드렸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매도하시라고 요날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쭉 빠질 거고 권리락 이전 가격까지 흘러내릴 거다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신주 받는 물량들은 권리락 종가 그 부근 그 이상으로만 잘 팔고 나오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권리락일이 권리 공매도 날이 8월 31일이었고 그 다음 날 이틀 뒤 9월 4일 날 또 신주 받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권리 공매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제서야 팔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흐름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상황이에요? 회사에선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주가도 좀 올려놨고 재미도 좀 받고 할 일 다 한 겁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흘러내려요. 근데 이게 전 저점까지 포인트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좀 흘러내렸다가 조금 있다가 이게 조금씩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단가가 5,500원이라 하셔가지고 제가 뭐 짧게나마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무상증자 권리락이 딱 뜬 종목들은요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아예 그냥 최소한 한 2, 3개월은 쳐다보셔도 안 돼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권리락이란 글자가 HTS 차트상에 떠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앞으로는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필에너지에 무슨 날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날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다음 주 월, 화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때 상황 보시면서 조금 비중을 채워두시면은 재미는 볼 거예요. 근데 재미라고 하는 게 무상증자 종목으로 재미를 보는 것은 10에서 15% 사이의 수익입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근데 체감적으로 수익이 안 나시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1년에 무상증자 종목만 잘 따라 대응하셔도 최소 30에서 50% 정도 수익은 잘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기회가 한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한번 대응을 잘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자세하게 궁금하다,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돈 한번 벌어보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살짝이나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린이었던 저도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 관련한 그런 강의들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인 감이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무상증자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싶으시거나 나도 한번 돈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 월화가 좀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수익 보는 방법들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한미사이언스, 휴젤도 모두 3%대 상승으로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종목이 이게 참 저도 대형주만 리딩을 하는데 저거 작은 종목 잘 알거든요. 뭐 기업 방문을 제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정말 자주 가요, 기업 방문을. 기업 방문 다니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은 뭐 내용들도 접하고 좋은 회사도 발굴하고 해서 하는데 기업 방문 가는 회사들은 사실 시총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항상 노리는 게 기업 방문 가서 종목 대응하면서 텐베거 종목을 항상 노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요즘에 대형주들을 보면은
방송상에서는 제가 대형주 대응을 항상 하지만 참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적주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보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상당히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요즘 많이 눈에 띄어요. 특히 휴지를 한번 볼게요. 자, 휴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요. 오늘도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추천드린 이후에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전고점에서 꺾이지 않고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전고점까지 흐름 한 15만 원 이상 가는 것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은 해요. 그래서 우선은 크게 깨졌던 자리인 이 자리 13만 원 이상 가는 거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 이상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 잘 보유하고 있다가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몇 개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요. 안 깨져요. 네, 7만 원 깰 듯 하다가 안 깨지고요. 재반등 나와주고 있거든요.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증권가에서 하반기 끝자락 봤을 때 최선호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2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아시잖아요. 2주가 뭐예요?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얼마 전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하이닉스는 빼놓을 수가 없다.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포트에 꼭 있으셔야 되고 하반기 때 이 흐름상 4분기 때 흐름상을 지켜봐야 될 때는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얘들이 시장을 끌고 갈 거다.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얘기도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치 발표하는 거 해서 그 상황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주목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추석 연휴 끝나고예요. 네, 바로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시장 대응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저도 9월달 시장을 그래도 괜찮을 거라 봤는데 너무 아니거든요. 그냥 추석 전까지 사실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석 끝나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시장 같아요. 9월 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FOMC가요 이번에 점도표 발표 있단 말이에요.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은 걱정보다는 조금 잘 갈 수 있는 종목 잘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짧게나마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가격적인 매매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을 계속 봐왔었는데 이제 공략할 때가 됐나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목을 한 7, 8개월을 지켜봤는데요. CS 윈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CS 윈드를 가지고 나온 것은 당연히 실적의 성장성이긴 해요. 근데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이슈들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적은 너무나 좋은데 기자재들이 제대로 좀 공급이 안 되는 부분과 IRA 법안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자체가 미국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회사의 실적은요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 역사적 매출과 역사적 이익이 나는 한 해가 올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가 상황에서의 현재 자리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아직 그렇다 할 기관들의 포지션 자체가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타 법인을 필두로 한 매수세와 외인들이 그래도 담아주면서 기관이 여기서 한 번만 마음만 먹어주면 얘는 반등 한번 시원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기자재 공급? 얘들이 공급하는데 매출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수주는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최근에 수주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은 지금부터는 우상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CS윈드 관심 가지시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큰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었죠. CS 윈드까지 자세한 매매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노란톡방 오픈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서남 짚어봤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CJ 짚어봤습니다. 유커 수혜주 그리고 올리브영의 부각 속에 강세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시엔스 윈드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들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